수요일 아침 반찬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웃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잠실학생체육관 이전 논란입니다. 잠실학생체육관 하면은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보러 한 번쯤 간 기억이 있을 텐데요. 1977년 개관해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와 연계해 이 일대를 대규모 국제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학생체육관 소유주인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사업의 특성에 맞게 개발을 위해서는 잠실 학생체육관을 이전하는 것을 요구를 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마땅한 곳이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나종희 씨와 김세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실학생체육관 하면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경기도 있고 뭐 공연도 있고 했는데 다들 뭐 한두 가지 추억 있으시잖아요. 나종희 씨는 어떤 추억 가지고 계세요? 1986년하고 88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이었으면 가능했을까 싶은데 네.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단체로 저희가 농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또 게다가 수업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그때 너무 신나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응원했던 예. 그 다른 나라 선수들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응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 지인들 중에는 농구 올스타전을 보러 가서 그때 당시에 농구 스타였는데요. 네. 우지원 선수하고 문경은 선수를 그때 열심히 대단했죠. 응원했다고 그때 생각이 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잠실체육관에서는 각종 가수분들이 공연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러 갔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김세환 씨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 저도 아무래도 농구대잔치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 당시에 뭐 연고대 고연대전 해가지고 그 오빠 부대들 엄청 났었잖아요. 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예. 근데 그리고 저는 기아, 현대, 삼성 이런 주축으로 해가지고 예. 실업팀들도 엄청 재밌었고 당시에 그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 맞아요. 그리고 슬램덩크라는 농구 만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농구 열풍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근데 중학생 신분이어가지고 네.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TV로만 나는 언제쯤 한번 저기 가볼까 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농구 경기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여자 농구 그때 당시에 이제 전주현 씨하고 악수했던 경험도 있는데 고등학생 때. 네. 그 그런 일부러 경험 남자 농구 피하신 거죠? 아니요, 뭐 가다 보니까 여자 농구 경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네. 1977년에 여기가 개관을 해서요. 이제 네. 40년이 돼가는데 여전히 이제 겨울철이면 농구를 비롯해서 다양한 운동 경기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친숙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제 대규모 국제 복합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전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사실 이를 대처할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전이 좀 힘들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나종희 씨부터. 네, 잠실 학생체육관이 저희 집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집에서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잘 살고 있는데 앞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집을 크게 지을 건데 당신의 집이 지금 걸리적거린다. 그러니까 좀 이사 가라. 이사 비용은 줄 테니까 이사 가라. 하지만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혀 불만이 없고 게다가 또 제가 전세로 났는데 SK 나이츠라는 곳에서 2008년도에는 또 1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잘 리모델링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사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김세환 씨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뭐 추억도 있고 낭만도 있고요. 찬성 반대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주인이 있는데 개발을 할 거니까 나가라 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뭐 만약에 대처할 장소가 있더라도 저는 주인이 싫다고 하면 그 동의를 할 때까지 또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알맞는 합당한 대안을 마련해 주고 동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뭐 집주인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나가라고 한다면 좀 억울할 수 있겠죠. 이게 서울시 교육청 입장이고요. 이제 서울시 입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시의 국제복합단지 개발 사업, 대규모 사업입니다. 잠실 학생체육관을 만약에 빼놓고 한다면 이 대규모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건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서 그 새로운 시설을 짓겠다는 건데 단순히 건물 이전을 떠나서 서울시에서 주력하는 사업인 만큼 교육청에서 좀 양보하는 것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뭐 꼭
필요한 공간이라면 또 당위성이 충분하다면 또 납득할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그래야겠는데요. 국제복합단지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한 곳에 모아놔야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한류월드도 있고 일산 킨텍스도 있고 또 코엑스도 있는데 굳이 다른 도시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부산, 고양시, 밀양 뭐 지금 요즘에 이게 유행인 것 같은데 네. 대단히 이런 비슷비슷한 국제 복합단지를 조성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네. 서울시 교육청이 원치도 않는데 이사가라 뭐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잠실학생체육관 그대로 놔둔 채 이렇게 그 주변에서 하면 안 될까? 우리나라는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밀어버리고 다 밀어내고 하는 그게 저는 좀 이상하거든요. 네. 네. 김세환 씨는요? 네,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여야나 혹은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박원순 시장이 근데 그동안 해오던 마을 산업을 보면 그 제가 알기에는 그 사업은 그 일방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니고 그 마을의 고유한 형태나 문화를 좀 보존하면서 예. 그러면서도 그곳에 그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는 것을 모토로 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국제 그 복합단지를 보면서 좀 의아하다는 좀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국제 복합단지가 뭔가 하고 네. 찾아봤는데 그 코엑스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업무 마이스 산업이라 그래서 네. 네네. 국제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잠실운동장을 국제 수준의 이제 그런 시설로 네. 변경을 하고 또 한강이나 이런 쪽에 접근성을 높인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예.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철학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또 한꺼번에 대규모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저희가 알다시피 4대강 사업 때도 그 민간 투자를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것이다라고 네. 말을 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 설령 유치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지하철이나 고속도로나 KTX 같은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들만 몇몇 기업들만 배를 불려주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큰 혜택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컸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엔 기존의 컨벤션 센터도 있고 호텔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운동장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자꾸 다 헐고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진짜 대승적인 결단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현재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은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용산구 후암동이나 뭐 동대문구 전농동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이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제 입지를 좀 보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인데 사실상 이제 지금과 같은 입지를 좀 찾자면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교육청의 이런 입지를 보겠다는 요구가 무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당연히 지금과 같은 접근성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그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전혀 불편함도 없고 교통 유지고 또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보다 못한 곳에 가라고 한다면 이사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용산구 후암동의 경우에는 뭐 미 대사관이 들어설 예정지라고 하고요. 동대문 전농동은 뭐 교통이 좀 복잡해서 싫다고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보다 못한 곳에 가라 그러면 뭐 저 같아도 갈 것 같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정을 둘러볼 때 강남에 그만한 적합한 땅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부득이하게 꼭 이전을 해야 한다면 강북 쪽에 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북에 사는 주민으로서 저는 너무나 이 강남 쪽에만 모든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요. 네. 강북 쪽에 넓은 부지에서 좀 교육시설이 좀 분산이 돼서 청소년들이 그곳에 모여서 모든 활동을 같이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김세아 씨는 저도 최소한 지금과 비슷한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같은 장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협의를 해야 되고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협의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뭐 이전에 대해서 두 분 다 반대하고 있고, 이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학생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또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부지를 주장을 하고 계신데,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사라지는 이런 건물들, 특히 뭐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추억들이 또 서려 있고, 그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특히 뭐 동대문 운동장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뭐 철거될 때 당시에 많이들 아쉬워하셨고요. 시민들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보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보존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오래된 건축물, 추억이 있는 그런 건축물들은 보존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 제가 참 부러웠던 게 네. 어떤 그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갔을 때 정말 한쪽 벽에 그 건물이 건축될 당시 그 주변 사진부터 그 매해 주변 환경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쭉 이렇게 놔두고 몇백 년, 100년 이상씩 이렇게 된 그런 레스토랑이나 카페들을 그렇게 보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 참 부러웠는데요. 동대문 운동장 같은 경우도 부러워하는 지인들이, 아니, 그 아쉬워하는 지인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86년 아시안 게임 올림픽 그 경기장 생기기 전에는 유일한 운동장이어서 모든 웬만한 스포츠 경기가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릴 적에 저는 아버지하고 스케이트를 타러 아.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스케이트를 예, 탈 수 야외 있었어요? 얼음을 이렇게 올려놓고 아, 야외.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네. 또 제 지인은 고교 야구, 설린상고 야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전국체전 등 이렇게 상징성 있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보존을 하면 좋겠죠. 근데 잠실 체육관에 대해서는 뭐 상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느끼는 분들은 없던데, 그래도 좀 옛 건물들을 좀 유지 보수하고 옛날에 저런 건물이 있었지 이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추억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걸 좀 미뤄야 된다 그러면 한쪽이라도 좀 이렇게 남겨놔서 이곳은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좀 뭐 중계석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추억팔이를 하자는 건 아닌데요. 네. 저도 동대문 운장을 없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제가 토목 건축 전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건물이에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DDP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던데 들어가도 봤는데요. 정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외국인들한테 설명할 때 좀 창피한 제가 참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없애는 게 다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건데요. 좀 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 국제복합단지가 다 개발이 됐는데 딱 그 체육관만 남아 있는 거죠. 처음에는 좀 이상할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좀 더 경관만 좀 어우러지게 하면 오히려 관광의 명소가 되고 늘 역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입지나 주변과의 조화를 따진다면 차라리 이제 복합단지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복합시설 단지로 꾸밀 것이냐 아니면 또 단독시설로 할 것이냐 이런 걸 두고도 의견이 또 엇갈리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는 뭐 민간 투자를 받느냐 아니냐도 또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은 만약에 같은 부지 내에서 이렇게 학생체육관을 짓는다면 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세한 씨 먼저 답을 해주실까요? 이게 민간 투자가 얽히게 되면 얼핏 생각하면 일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의 이해가 걸려 있어도 절대 양보를 하지를 않고 업무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는 돈을 다 투자해서 개발을 다 해놓는데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은 거저 너무 먹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럼 교육청 너네도 일부 부담을 해라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교육청이 지금 보면 뭐 급식 예산도 부족하다, 보육 예산도 부족하다 하는 판국에 이렇게 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주변의 인프라나 환경들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 환경에 좀 잘 어울리게 새로 꾸미는 네. 작업만 교육청에서 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은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희 씨? 네네.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봤을 때 유지 비용,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사업성 있는 그런 특히나 학생 체육시설이니까요. 네. 청소년 중심의 건전한 상업시설을 들여와서 청소년들이 늘 즐겨 찾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청소년들이 사실 놀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유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원주인인 서울시 교육청이 그 관리를 하고 민간 위탁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 두 분은 전제는 잠실 학생체육관을 보존한 상태에서 조금 네. 알맞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인데요. 서울에서 그 개발 관련해서 항상 갈등들이 있습니다. 뭐 원주민들, 뭐 주택 개발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과 여기를 또 허무려고 하는 개발 업체 간의 갈등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잠실학생체육관은 일단은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공공기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이제 또 이거를 이전해서 새로운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것 좀 개발이 보존과 부딪혔을 때 어떤 것들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우선돼야 될지 나종희 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볼게요. 네, 오래전부터 요즘에 뭐 정리의 달인이다, 뭐 정리 비법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리 컨설턴트까지 나와서 집안을 정리해주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남길 건 남기고 이렇게 해주는데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정리의 시작은 버리기부터다. 네. 그래서 그런데 다만 추억이 있는 물건, 의미가 있는 물건은 끝까지 남겨놓는데요. 역시나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것,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추억이 담긴 것, 그리고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해야겠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곳을 함께하는 사람을 생각해야겠는데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일지라도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본의 경우 그 유독 일자형 도로보다는 구불구불한 도로가 많고 네. 좁고 그런 도로가 많아서 그 안내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일본인들은 본인들이 살았던 집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걸 중요하게 여긴대요. 네. 그래서 공공 도로를 냈을 때 이분이 절대 나는 이사 가지 않겠다, 팔지 않겠다 그러면 그 집을 우회해서 도로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난히 구불구불한 길이 많고 그래서 도로도 작고 그래서 차도 작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하고 너무나 비교가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을 한다. 또 무슨 뭐 뉴타운이 유행이다. 그러면 네. 쫙 밀어버리고 뉴타운이 들어서잖아요. 요즘에는 복합단지 뭐 이런 게 또 유행이고, 요즘에 마이스 국제 복합단지가 미래산업이다. 네. 그래서 이곳 저곳 전국의 전 도시가 지금 마이스 국제 복합단지를 짓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100년 후에도 존재하는 건물이 될까 저는 의심이 됩니다. 예. 김세환 씨?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인기가 막 높아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인기가 없는데 좀 인기를 좀 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구미당겨하는 게 개발 사업입니다. 정치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바로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이거든요. 네. 네, 박원순 시장님께서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음.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좀 실망을 했어요. 아. 예,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무슨 인프라가 부족합니까? 저는 오히려 넘쳐나고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개발과 보존의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것을 좀 보면은 대부분 방금 말씀하신 거는 싹 밀어버리고 네. 새로 싹 짓자라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하고 좀 더 편리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설계 단계부터 기존에 그곳에서 터를 두고 사시는 분들이나 혹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고려해서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조율과 협의를 좀 잘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빠른 거는 단지 그냥 빠른 것이고, 그리고 편리한 것은 편리한 것이지 그게 더 좋다거나 더 나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잠실학생체육관 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민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건축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건축물 안에는 역사가 숨쉬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건축학적으로는 보존되는 게 또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나종희 씨와 김세한 씨 모시고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